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와 서구청이 함께하는 생활법률 강의, 오늘은 상속법 시간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강혜정 변호사이고요. 저는 유닉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현재 9년차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바로 마라도나입니다. 이분께서 작년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남긴 재산도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573억 원이라는 큰 재산을 남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인척들, 그의 상속인들끼리 상속 분쟁에 이르렀다는 바로 뉴스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상속 분쟁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의 화목을 지키면서도 재산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노년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 바로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상속 순위 그리고 상속 분을 좀 알 수 있고요. 재산을 받으면 참 좋은데요. 불행하게도 어떤 분들은 빚을 상속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빚을 더 많이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유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유언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떤 건지 다 아실 겁니다. 내가 사망한 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재산이라든지 빚을 나의 후손에게 남기는 건데요. 여러분, 증여랑 상속은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분들은 똑같은 말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요. 나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거는 맞습니다만, 증여는 내가 살아있을 때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나의 재산을 주는 경우엔 증여가 되고요. 나의 사후에, 내가 사망한 이후에 내 재산을 주게 되면 바로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유언을 남겼다,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유언에 따라서 상속이 되는 거고, 유언을 남기지 않았거나 또는 유언을 남겼어도 무효가 됐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되는 바로 법적 상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유언에 따라서 상속을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요. 법적 상속을 하게 되면 우리 법이 정한 법적 상속 순위가 있습니다. 바로 1순위는 직계비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되고요. 나의 자녀가 없다. 제가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1순위가 없기 때문에 2순위 올라가게 됩니다. 2순위는 바로 저의 부모님, 직계 존속이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할아버님 같은 직계 존속이 되고, 그리고 부모님도 돌아가셔서 이미 없더라. 그럼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없다 하면 저의 형제 자매가 바로 3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근데 저게 외동이에요. 그럼 형제 자매도 없다. 그럴 경우에는 4순위 상속인 바로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 바로 저의 상속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 명이 빠졌는데요. 누가 빠졌죠? 네, 바로 배우자가 빠졌죠. 저의 배우자는 몇 순위 상속인가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네, 바로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과 2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그들과 동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사망할 경우에 저의 배우자와 저의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는 게 바로 1순위 상속인 자녀들과 그와 동순위인 배우자가 같이 받는 동순위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받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 상속인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제가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없을 경우, 즉 1순위 상속인도 없고 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요, 그때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 자, 그럼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의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그리고 제 남편이 있을 때 제가 사망을 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들과 딸은 1순위 상속인으로서요, 공동 상속인이죠. 그럴 경우에는 상속분이 똑같습니다. 아들, 딸 구별 없고요. 결혼을 했건 안 했건 간에 모두 다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다만 저의 배우자는 조금 더 우대를 해줍니다. 자식들에 비해서 1.5배, 50%의 가산을 해서 상속분이 결정되게 됩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볼까요? 자, 남편이 별다른 유언 없이 질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자, 유언이 없기 때문에 법적 상속이 일어나겠네요. 자, 남겨진 가족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형제들, 그리고 저 아내와 그리고 저희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자, 남편이 남긴 재산은 7억 원입니다. 자, 이때 누가 상속인이 되고 상속분은 얼마나 될까요? 자, 일단 1순위 상속인이 있네요. 누구죠? 네, 바로 자녀들입니다. 아들과 딸이 1순위 상속인이고요. 아내인 저, 배우자인 저는 1순위 상속인과 동순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상속인은 저, 배우자인 저와 그리고 아들, 딸 이렇게 상속인 3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각각의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자, 아들과 딸은 동일하게 받아야 되고 저는 자식들에 비해서 1.5배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아들과 딸은 각각 2억 원씩 받고 제가 3억 원 받으면 딱 7억이 계산이 되네요. 이렇게 상속분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계산식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엔 대습상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나부자 씨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요, 상속인은 누가 되나요? 네, 바로 1순위 상속인 아들과 딸이 있네요. 근데 이 경우는 안타깝게도 네, 딸이 먼저, 아빠보다 먼저 사망을 했다 그래요. 나부자 씨보다 딸이 먼저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부자 씨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상속인은 누가 될까요? 나부자 씨 사망 당시에는 아들만 있었죠. 그럼 아들이 단독 상속하게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습상속이라는 제도를 인정해서요. 딸이 살아 있었으면 받을 수 있는 그 상속분을 딸의 상속인인 외손자와 외손녀가 받을 수 있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나부자 씨가 사망을 할 경우에 상속인은 아들 그리고 외손자, 외손녀가 되게 됩니다. 자, 나부자 씨가 만약에 4억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을 했다 치겠습니다. 자, 그럼 원래 딸이 살아 있었다면 아들 2억 그리고 딸 2억이 받게 되겠죠. 근데 딸이 받을 목 2억은 외손자, 외손녀가 받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들이 2억의 상속을 받고 외손자 1억, 외손녀 1억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대습상속 제도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기여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속에 이쁜 연예인인데요.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 가수였던 바로 구하라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아름답고 어린 나이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거는 이 친구가 굉장히 어릴 때, 뭐 5살, 6살 때, 그 친어머니께서 이 구하라 씨와 그 오빠, 가족들 버리고 가출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20년 동안 전혀 소식이 없다가 구하라 씨가 굉장히 많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서 나의 몫을 달라, 나는 상속이다 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자, 구하라 씨가 사망을 했을 경우 우리 상속인을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구하라 씨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겠죠. 1순위 상속인이 없습니다. 자, 그럼 2순위 상속인 위로 올라가야겠네요. 이 구하라 씨는 부모님, 아버님이 꾸준히 키워주신 자기 아버님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나타난 20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상속인은 아빠와 어머니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고요.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네, 바로 반반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공정한 상속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버님은 홀로 구하라 씨를 5, 6살 때부터 이렇게 연예인으로까지 훌륭히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가출해서 연락이 없던 엄마와 동일하게 상속분을 나누어 갖는다면 이거는 왠지 좀 찝찝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바로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인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 입원을 했을 때 고인을 오랜 기간 간호를 하거나 특별히 망인을 부양한 사람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고요. 우리 앞선 구하라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의 기여분을 20% 인정한 것으로 기사를 찾아보니까 나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료분입니다. 제가 처음 변호사가 돼서 상속법 강의를 다닐 때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유료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요. 요즘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다 유료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 유료분이 뭐냐면 상속인들을 바로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이 상속인에게 일정한 비율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모두 장남에게.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딸들은 뭔가 좀 아쉽지만 그냥 그렇게 다 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유류분 소송이 약 10배 이상 폭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누가 소송을 청구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딸이 아들, 자기 오빠에게 소송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우리가 유류분 제도를 잘 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신다면 내 사후에 나의 자식들끼리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류분은 법적 지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바로 배우자와 자녀들은 자신의 법적 상속분의 반은 반드시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인의 부모님, 직계 존속이라든지 형제 자매는 3분의 1까지는 반드시 보장을 해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사이로 유류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 모든 재산 14억 원을 큰아들에게, 장남에게 주겠다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어머니와 딸인 저는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걸까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언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아버님의 유언을 따라야 될 텐데요. 굉장히 억울하죠. 네. 만약에 법적 상속분이 있다면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오빠와 저는 동일하고 어머니는 1.5배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빠와 저는 각각 4억 원씩 그리고 어머니는 6억 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아버님이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 주었잖아요. 자, 그때 저는 바로 유류분이 침해된 겁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법적 상속분의 반, 그러니까 4억 중에 반인 2억은 반드시 제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지분 6억 원 중에 반, 3억 원은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저와 어머니가 오빠를 상대로 저 2억, 어머니 3억을 돌려달라라고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유류분의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구하라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겨서 나의 모든 재산은 아버지에게 주세요라고 유언을 남겼다면 어떨까요? 네, 이 경우에도 그럼 친모는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건 아니겠죠. 예, 친모는 유류분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앞서서 볼까요? 자식과 배우자는 유류분이 반이라고 했는데요. 네, 직계 존속, 부모님의 경우에 유류분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지분 반의 3분의 1, 즉 6분의 1은 반드시 어머니에게 유류분으로서 돌아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강의안이 조금 복잡하게 됐는데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유언을 할 수 있는지 바람직한 유언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